혹시 건강에 좋을 거라 믿고 매일 입에 넣던 과일이 조용히 여러분의 콩팥을 녹이고 있다면 그래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아마 어디 병원에서도 심지어 담당 의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 비타민 많다, 혈관에 좋다 해서 습관처럼 드시던 그 과일 때문에 숨이 턱 막혀 응급실로 실려가는 분들이 1년에 몇 명이 아니라 해마다 수천 명씩 나온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9분,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과일은 괜찮겠지 하며 매일 먹는 그 과일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노후건강누림의 35년 경력 콩팥 주치의 드 김약손입니다. 오늘만큼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실 안에서는 바빠서 조심스러워서 혹은 환자분이 겁먹을까봐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지쳐가는 콩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무엇인지 구분 안에 딱 떨어지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일을 당장 끊어야 하는지,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버리고 무엇을 새로 채워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숫자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자매, 단톡방의 친구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 움직이는 그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투석실 대신 가정과 공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60세를 넘기면 몸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계로 바뀝니다. 신진대사는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몸속 염증 수치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맞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은 20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새 정수기가 아니라 40년 넘게 한 번도 필터를 안 갈아 쓴 정수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 걸러내지만 낡은 필터는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끼어 물이 제대로 거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똑같습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엽과망이 약 100만 개 들어 있습니다. 이 망기 피를 걸러 노폐물은 소변으로 보내고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엽과망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10만 개, 60대에는 20만 개,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늘어날수록 몸속 독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는 점점 더 탁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정상은 분당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60 아래로 떨어집니다. 숫자 하나 떨어지는 것뿐인데 몸에서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칼륨이 쌓이고 물이 몸에 고이고 노폐물이 피를 더럽힙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숨이 조금 찬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 콩팥은 말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 같은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에는 말 그대로 폭탄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과일이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한 가지씩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여름의 보약처럼 드시는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달고 갈증도 잡아줘서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60세 이후 콩팥에는 수박이 해독이 아니라 물고문에 가깝습니다. 수박은 구성 성분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수박 한 조각을 먹는 순간 물 한 컵 반을 단숨에 들이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박은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조각, 3조각, 어느새 반 통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물 5컵에서 6컵을 한 번에 들이켜버린 셈이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물을 소변으로 바로 빼냅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다릅니다. 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몸속에 쌓아버립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다음은 종아리, 그 다음은 허벅지, 결국 얼굴과 눈꺼풀까지 붓습니다. 거울을 보며 살이 쪘나 싶지만 그것은 지방이 아니라 물입니다. 더 심각한 단계로 가면 폐에 물이 찹니다. 이때부터 숨쉬기가 고통이 됩니다. 계단 몇 개를 오르는데 숨이 차오르고 밤에 누우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숨이 막혀서 베개를 2개, 3개 포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제가 진료한 74세 정미숙 할머니는 새벽에 숨이 막혀 벌떡 깨셨습니다. 앉아도 숨이 차고 서 있어도 숨이 가빠 결국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산소 포화도는 80%, 정상은 95 이상입니다. 급히 산소를 물리고 이뇨제를 썼습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수박 반 통을 드셨습니다. 더우니까 좋을 줄 알고 아들이 매일 사다 드린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구체 역과율은 40,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수분 폭탄이 매일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박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칼륨입니다. 수박 100g에는 약 11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반 통만 드셔도 1100mg 가까운 칼륨이 몸에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입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그 중에서도 칼륨 배출을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위험이 몇 배입니다. 수박과 혈압약, 이 조합은 응급실 직행 코스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상이 끝나자마자 정리하십시오. 수박은 더 이상 보약이 아닙니다. 콩팥을 물과 칼륨으로 몰아붙이는 가장 달콤한 함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콩팥을 노리는 과일은 달콤해서 손이 계속 가는 참외입니다. 여름만 되면 한 박스씩 사다 두고 텔레비전 보면서 하나둘 먹다 보면 어느새 5-6개가 사라지는 그 과일입니다. 하지만 참외는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칼륨 폭탄입니다. 참외 하나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2개만 드셔도 900,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너 개, 5개쯤 먹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하루에 들어와서는 안 될 칼륨을 한 번에 들이켜버리는 셈입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칼륨은 피 속에 쌓이고 심장은 점점 위험한 박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한 번씩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숨이 조금 차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더워서 그렇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6을 넘어가면 심장은 멋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을 넘으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성호 할아버지는 하루 4-5개씩 참외를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증상이 없다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듯 뛰고 숨이 가빠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6.8, 심전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칼슘 주사를 놓고 인슐린과 수액으로 칼륨을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2.8, 이미 만성 심부전 3단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참외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칼륨 많은 과일은 전부 피하셔야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멍하니 저를 보시더니 건강을 위해 먹던 참외가 자기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참외는 칼륨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당분도 매우 높습니다. 참외 하나의 당분이 약 15g,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폭탄입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찢어집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은 이중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그 할아버지는 몇 달 뒤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병원 침대에 앉아 일주일에 3번 기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외만 조금 일찍 끊었어도 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참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달콤한 냄새에 속지 마십시오. 참외는 지금 여러분 콩팥 안에서 조용히 터지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비타민 보충한다고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230mg, 그 자체로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적어도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그 순간 칼륨은 단번에 900에서 1000까지 치솟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는 대부분 농축액입니다. 물만 줄이고 과일 성분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칼륨을 진하게 우린 물입니다. 주스 한 잔은 오렌지 4개를 씹지도 않고 단숨에 삼킨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액체는 다릅니다. 한 잔, 두 잔, 어느새 오렌지 8개 분량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약해진 콩팥은 완전히 과부에 걸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당분이 20g 이상, 설탕 4스푼을 물에 풀어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콩팥의 역과망은 그대로 찢어집니다.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콩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5세 최진수 할아버지는 당뇨를 관리하려고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드셨습니다. 500ml 페트병 하나 몸에 좋을 줄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달쯤 지나자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신발에 꽉 끼었습니다. 피곤함은 쉬어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3, 불과 반년 전엔 1.3이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나왔고 칼륨 수치는 5.6, 이미 위험선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그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끊고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3달 뒤 크레아티닌은 1.9로 내려왔고 칼륨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가진 콩팥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진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타민인 줄 알았던 오렌지 주스가 사실은 독약이었다고 말입니다. 혹시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 있습니까? 건강해지기 위해 마시는 그 한 잔이 투석실로 가는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끊으십시오. 4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의심조차 하지 않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변비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 피부에 좋다 하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키위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310mg, 2개만 먹어도 620입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보통 3개, 4개를 넣습니다. 그 순간 칼륨은 1200mg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단번에 넘깁니다. 더 무서운 조합이 있습니다. 혈압약입니다.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수용체 차단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 이 약은 몸속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키위를 매일 먹는다는 건 배수구를 막아놓고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넘칩니다. 결국 응급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이영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혈압약을 잘 드시고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비가 심해져 키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3개를 갈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조여들듯 답답해지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7.1, 생명이 위태로운 수치였습니다. 심전도는 이미 위험 신호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 칼슘 주사를 맞고 인슐린과 포도당으로 칼륨을 떨어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혈압약과 키위 주스의 조합이었습니다. 칼륨이 빠져나갈 길을 막아둔 상태에서 매일 칼륨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위에는 비타민C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과도한 비타민C는 몸속에서 옥살산으로 바뀌고 이 옥살산은 칼슘과 엉켜돌처럼 굳습니다. 이것이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가져옵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콩팥은 순식간에 손상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키위를 드시고 있습니까? 혈압약과 함께라면 더 위험합니다. 키위는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조용한 살인자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을 살리는 진짜 과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시큼한 이 열매가 지쳐있는 콩팥에는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100g당 약 77mg, 수박이나 참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진짜 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콩팥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100g씩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콩팥 염증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가 사구체 역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높은 혈당 때문에 미세혈관이 가장 먼저 터지는데 이 성분이 그 폭발을 늦춰줍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 100g 작은 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사이 공복만 피해서 드십시오.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오히려 얼렸다 해동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되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블루베리의 보호 성분은 우유 단백질과 만나면 힘을 잃습니다. 물과 함께 또는 그냥 드십시오. 그리고 꼭꼭 씹으십시오. 씹을수록 콩팥은 그만큼 더 보호받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정숙 할머니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4였습니다. 만성 신부전 3당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나쁜 과일을 모두 끊고 블루베리를 매일 100g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뒤 2.1, 6달 뒤에는 1.8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치보다 더 놀라운 건 몸이었습니다. 얼굴빛이 돌아왔고 다리 붓기가 빠졌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블루베리를 놓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분의 콩팥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보다 더 강력한 채소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붙잡아주는 식탁의 약은 양배추입니다. 과일이 아닌데도 과일보다 강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칼륨이 적고 해독은 강하고 염증은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100g의 칼륨은 약 170mg, 수박과 참외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설포라판으로 바뀌며 독소 해독 엔진을 켭니다. 콩팥은 매일 피를 씻는 공장입니다. 독이 많을수록 공장은 먼저 고장납니다. 설포라판은 그 과부하를 내려놓게 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K가 얹힙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멍이 잘 들고 출혈이 잦아집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붙잡는 안전벨트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요독을 장으로 끌고 나갑니다. 콩팥 혼자서 못 버티면 장이 나섭니다. 이 팀워크가 양배추의 힘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단에서 나트륨을 낮추고
설포라판이 풍부한 채소를 늘렸을 때 염증 지표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염증이 줄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망가짐의 속도가 늦어지면 투석의 시간도 늦춰집니다. 드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00g, 양배추 잎 6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속이 불편하면 끓는 물에 30 최소 1분만 살짝 데치십시오. 2분을 넘기면 힘이 빠집니다. 양념은 최소화하십시오. 소금은 콩팥에 채찍입니다.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 레몬 몇 방울이면 끝입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파경수 어르신은 크레아티닌 3.1, 의사소견은 투석 준비였습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식탁을 갈아엎는 것, 나쁜 과일을 버리고 양배추를 매일 200g, 단백질 줄이고 염분 끊고 물은 정량, 석 달 뒤 2.7, 1년 뒤 2.0, 숫자가 방향을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투석실이 아니라 아침 산책길을 나섭니다. 양배추 한 접시가 기적이라면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과장은 병이 하고 진실은 숫자가 합니다. 다음은 달콤하지만 안전한 과일입니다. 긴장 풀지 마십시오. 아직 반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콩팥을 지켜줄 과일은 딸기입니다. 빨갛고 예쁜 이 과일이 약해진 콩팥에는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딸기 100g의 칼륨은 약 150mg 수준, 수박과 참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수치가 아니라 성분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사구체에 불붙은 염증을 끄는 소화기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이 잦아들면 여과망은 더 오래 버팁니다. 여기에 안토시아닌까지 더해져 활성산소를 청소합니다. 콩팥 세포를 갉아먹던 독소가 줄어듭니다. 비타민C도 충분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딸기 100g이면 하루 필요량의 절반 정도, 키위와 오렌지 같은 폭탄이 아닙니다. 적당히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섭취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150g, 중간 크기 10개 내외가 좋습니다. 아침 식사 뒤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드십시오. 공복만 피하십시오. 씻는 법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그 다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다시 헹굽니다. 꼭지는 나중에 떼십시오. 미세한 잔여물이 상처로 새우며드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섞지 마십시오. 보호 성분이 단백질에 붙들려 힘을 잃습니다. 설탕과 생크림도 금물입니다. 콩팥에 족쇄를 채우는 짓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십시오. 씹을수록 보호막은 두꺼워집니다. 73세 정미경 할머니는 크레아티닌 2.6, 단백뇨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나쁜 과일을 끊고 딸기를 권했습니다. 석 달 뒤 2.3, 6달 뒤 2.0, 단백뇨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반응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부종이 빠졌고 숨이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딸기를 놓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냉동으로 드십니다. 달콤함은 그대로, 위험은 없습니다. 딸기는 디저트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다음은 과일이 아닌데 과일보다 강력한 채소, 마지막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마지막 식재료는 파프리카입니다.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지만 효과는 과일 그 이상입니다. 파프리카 100g의 칼륨은 약 210mg, 수박과 참외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00g에 약 190mg, 오렌지의 2배가 넘습니다. 적은 칼륨으로 면역과 혈관을 채우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베타카로틴이 더해집니다.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콩팥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누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빠지지 않습니다. 눈에도 좋지만 콩팥 세포를 산화 공격에서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먹는 법은 분명합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중간 크기 150g 기준입니다. 색깔은 빨간색이 최우선입니다. 생으로 씻어 썰어 드십시오. 열은 비타민C를 무너뜨립니다. 꼭꼭 씹으십시오. 세포벽이 단단해 대충 삼키면 절반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더하십시오. 베타카로틴은 기름을 타야 흡수됩니다. 파프리카에 기름 한 방울, 흡수는 2배가 됩니다. 달고 고운 파프리카가 결국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지키는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김철수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1.8,
시작도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파프리카를 매일 한 개, 그리고 혈당과 혈압을 묶는 식단을 제시했습니다. 석 달 뒤 1.5, 1년 뒤 1.3. 숫자가 벽을 넘었습니다. 투석의 그림자가 물러났습니다. 식탁의 한 조각이 운명을 바꾼 겁니다. 파프리카는 장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의 치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키느냐가 생과 병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규칙입니다. 지키면 콩팥이 숨을 쉬고 어기면 다시 무너집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식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드십시오. 공복은 금물입니다. 당분이 한 번에 흡수되면 혈당이 튑니다. 그 충격이 곧바로 사구체를 때립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멈추십시오. 밤에는 콩팥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 칼륨과 당분을 던지면 아침 부종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양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100g, 딸기는 150g, 양배추는 200g, 파프리카는 하루 1개.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초과는 보호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셋째 나눔입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오전, 오후로 나누십시오. 같은 양이라도 나누면 파괴력이 줄어듭니다. 넷째 조합입니다. 우유와 요거트는 피하십시오. 보호 성분을 묶어버립니다. 약과도 거리를 두십시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콩팥약을 드시는 분들은 최소 2시간 간격을 지키십시오. 섞는 순간 예측은 깨집니다. 다섯째 씹기입니다. 최소 30번 씹으십시오. 삼키는 음식은 약이 아니라 짐입니다. 씹는 음식만 치료가 됩니다. 씹을수록 산화는 줄고 흡수는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입이 바로 첫 번째 병원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는 순간 식탁은 전쟁터가 아니라 재활실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숫자와 땀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포기하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이 사라집니다. 68세 박성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셨을 때 얼굴빛은 흙처럼 어두웠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끊어질 듯 멈춰 서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크레아티닌 3.5, 사구체 역와율 20, 칼륨 5.8, 만성 신부전 사기,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원인을 묻자 답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수박 반 통, 참외 3개, 오렌지 주스 1병, 커피는 믹스커피 하루 5잔, 라면 일주일 4번, 고기는 매일, 콩팥을 부수는 메뉴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투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길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바꾸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를 모두 버렸습니다. 냉장고를 비우고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로 채웠습니다. 믹스커피는 보리차로 바꿨고 라면은 끊었습니다. 고기는 하루 50g으로 줄였습니다. 물은 하루 1리터 시간을 나눠 마셨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100g과 딸기 100g, 점심과 저녁에는 데친 양배추, 간식으로 파프리카 반 개씩 단순하지만 철저했습니다. 한 달 뒤 재검, 크레아티닌 2.8, 칼륨 5.3, 부기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달 뒤 2.4, 숨이 덜 찼습니다. 3달 뒤 2.1, 사구체 역와율 40,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최종 수치는 1.6, 역와율 55, 투석은 사라지고 산책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손주를 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투석실 대신 벤치를 얻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음식이 몸을 바꾸고 몸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처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들어야 할 예외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이 모두에게 약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만성 신부전 사기에서 오기이신 분들. 이 단계에서는 콩팥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블루베리와 딸기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적다고 해도 제로는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점을 넘는 분들.
이미 위험 구간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을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모든 과일을 잠시 멈추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치를 낮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당뇨가 심한 분들, 공복 혈당이 200을 넘거나 당화 혈색소가 8 이상이라면 과일의 당분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딸기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될 때까지는 과일을 쉬십시오. 넷째,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 특히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약효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드시지 마십시오. 다섯째, 이미 식이 제한을 진단받은 분들, 주치의가 특정 음식을 금지했다면 그 지시는 최우선입니다. 오늘 영상보다 여러분 몸을 직접 보는 의사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숫자로 말합니다. 감으로 버티는 기관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에 2번은 피 검사를 하십시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세 숫자가 여러분의 생명표입니다. 결과에 따라 식탁을 바꾸십시오. 남의 식단이 아니라 내 수치에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콩팥을 더 빠르게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맡기겠습니다. 다음이 끝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였습니다. 이 4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칼륨이 많고 당분이 높고 물과 부담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다는 점입니다. 한 입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투석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을 다시 일으키는 4가지,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였습니다. 적은 칼륨, 강한 항산화, 해독, 미세혈관 보호, 이 4가지가 콩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선택은 단순합니다. 냉장고를 여십시오. 수박과 참외, 오렌지 주스와 키위를 꺼내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를 채우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의 10년을 바꿉니다.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식후 10분에서 20분, 저녁 7시 이후 금지, 하루 정량 2번 나눠서 우유와 약과 강력 30번 씹기, 이 5가지만 지키십시오. 지키는 사람은 숨이 편해지고 어기는 사람은 병상이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2개의 미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실로 들어가는 삶, 아니면 공원을 걷고 손주를 안는 삶, 둘 중 하나입니다. 운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가족 단톡방, 친구 모임, 카카오톡 어디든 보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 한 줄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노후 건강 누림 덕tor 김약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콩파티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